아저씨. 아저씨. Hi everyone, I'm going to ask Dr. Kim, my facial contouring doctor, some question. 광대랑 턱끝이랑 사각턱 세 가지를 해서 비대칭, 크기, 굴곡 이런 걸 교정하는 거예요. What kind of facial contouring do you think is right for me? Where are the incision made? Does the bone get sharper after cutting it? What are some of the symptoms that I can expect during the recovery process after facial contouring?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데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아픈 거. 통증은 보통 수술하고 나면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면 거의 괜찮아지지. 그리고 수술을 할 때 수술하고 나서 이제 무통 주사라는 진통제를 넣기 때문에 통증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하진 않고, 그거보다는 전신 마취 때문에 깰 때 어지럽고 토할 것 같은 거, 목 아프고 목도 아프고 침 삼키기 힘들고 뭐 가래 넘어오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 두 번째는 감각적인 부분. 수술하고 나면 세 군데 정도, 여기랑 광대 양쪽이랑 턱끝에 감각이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광대 같은 경우는 좀 드물지만 턱끝은 무조건 감각이 없어. 보통 3, 4개월 정도 돌아오는데 6개월 이상 가는 사람들도 있고, 신경이 가까우면 좀 더 오래 갈 수도 있겠지. 그리고 입 벌리기가 좀 불편해요. 그 이유는 광대 수술 때문에 그래. 턱 수술 때문에 입 벌리기 불편한 게 아니고, 광대뼈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이 턱을 벌리는데 방해가 돼. 근육이 지나다니는 길이 좁아져서 입 벌리기가 불편해. 한두 달 정도.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뼈가 작아지면 광대뼈가 들어가면서 관자놀이가 볼록해지고, 턱뼈가 작아지면 턱 밑에 볼록해지고, 팔자 위에가 볼록해지고, 이런 붓기가 생기지. 붓기 때문에 얼굴이 오히려 울퉁불퉁해지고, 부어있는 동안은 또 비대칭이 좀 더 심해 보일 수도 있어요. 비대칭을 물론 교정했지만 부어있는 동안에는 오히려 더 크게 보이지, 차이가. 그래서 비대칭이 더 심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턱끝 수술 같은 경우는 여기 감각이 좀 불편하다 했는데, 처음엔 감각이 없는데 입술도 좀 어색할 수도 있고, 입이 한쪽 이렇게 틀어지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치아가 아프거나 시리거나 뭐 쪼인다는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 전부 신경에 관련된 내용들인데 시간 지나면 좋아져요. 가끔 이제 광대 여기 구레나루 쪽이 절개하면 안면 신경이 이렇게 눈썹으로 지나가는 신경이 일시적으로 좀 당겨질 때가 있어요. 눈썹을 지켰던 신경이 일시적인 마비가 오지. 그러면 이제 눈썹을 잘 못 움직이지. 한 몇 달. 근데 이건 100% 돌아온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드물게 이런 경우도 있는데, 수술하고 나면 초반에 귀가 멍하거나 삐 소리 나거나 먹먹하거나 이명이 들릴 때가 있는데, 수술할 때 여기 구레나루 같은 부위에 절개를 하거나 해서 피가 이렇게 귀 앞을 막아요. 귓구멍을 막아. 피 때문에 귓구멍이 일시적으로 막혀 있는데 안에서 이제 뼈 수술 같은 걸 하면 진동이 울리지. 그러면 이 원래 같으면 귀 구멍이 열려 있으면 밖으로 이렇게 진동이 이렇게 밖으로 나가면 괜찮은데, 피 때문에 그게 막혀 있으면 안에서 이렇게 멍은 띵삐 뭐 그래 된다. 좋아진다 100%. 그럼 100% 돌아온다. 네. 그리고 이건 중요한 얘기인데, 그런 게 또 왔다. 처짐. 처짐이 관련된 게 있는데, 코는 키우는 수술이고 높이는 수술이고, 피부가 오히려 코 수술하면 팽팽해지지. 코가 높아지니까. 근데 윤곽은 뼈가 작아지는 거기 때문에 피부가 여유분이 생겨. 그래서 사람마다 이 피부의 탄력이 다른데, 웬만하면 괜찮지만 수술하기 전부터 피부 탄력이 안 좋거나, 뭐 얼굴에 살이 좀 많거나, 아니면 나이가 좀 있거나 굴곡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뼈가 작아지면서 남는 피부가 밑으로 처지는 경우가 있어요. 처짐이 생길 수 있는데, 수술하기 전에 이미 좀 처짐이 심할 거로 예상되면 거상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지. 근데 그거와 별개로 이제 여기 패여 있는 경우, 본인도 보면 여기가 약간 이렇게 광대와 턱뼈 사이가 이렇게 꺼져 있거든. 이게 패임이에요. 패임. 이제 볼패임이라고 그러는데, 여기가 광대뼈가 작아지면서 피부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 패임 부분 위에 모이는 거지. 일종의 보기 싫은 보조개라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꺼지거든. 그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볼패임 교정이라는 걸 하는데, 그걸 하게 되면 안에 피가 고입니다. 뭘 집어넣는 건 아니에요. 지방 이식 필러 같은 건 하는 건 아니고, 붙어있는 살끼리 떼주면 거기에 이제 일정 부분의 피가 고이면서 평탄해지는 건데, 굉장히 드물지만 그래도 피가 약간 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초반에는 그것 때문에 약간 좀 뭉쳐지거나 좀 단단하거나 좀 만졌을 때 딱딱하거나 그런 느낌이 나올 수 있지. 본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비대칭을 물론 교정을 하는데 본인이 비대칭이 좀 심하고 사실은 비대칭 중에서 제일 눈에 많이 띄는 게 턱끝뼈인데 턱끝의 위치인데 본인은 턱끝의 위치가 왼쪽으로 너무 많이 가 있어. 5mm 이상 넘어가면 눈에 아주 많이 띄는 건데 본인은 그래도 치아 자체를 그냥 두고 턱뼈만 옮기는 건데 제일 좋은 케이스는 뼈가 좀 큰 게 좋아요. 턱뼈의 길이가 길고 좀 넓은 경우에 비대칭이 심하면 수술적 교정이 좀 쉬운데 본인은 뼈가 작아. 턱뼈가 작아서 비대칭을 하려면 당연히 이제 왼쪽으로 가 있는 턱뼈를 한 5mm, 6mm 오른쪽으로 옮기는데 이러면 턱뼈 자체가 좀 작아져.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 이게 조금 한계가 본인은 비대칭의 교정이 조금 한계가 있지. 다른 일반적인 비대칭에 비해서. 그리고 초반에는 비대칭이 붓기가 있을 때는 차이가 오히려 좀 더 심해 보일 수 있고 그리고 비대칭이 100% 교정되면 좋겠지만 비대칭은 대략 한 7, 80% 정도 교정이 돼요. 딱 봤을 때 많이 좋아져 거의 괜찮은 정도? 그러니까 많이 좋아진다. 처음에 좀 힘들 거야. 초반에 힘들기 때문에 한 2, 3일 정도는 좀 고생한다 생각하고 그거만 좀 알고 있어. 그래. 네. Thank you for answering all my questions. Kim. 김. 예. 그치. 김씨지, 김씨. 태구. 태구? 아니고 태규. 내 별명이 태구인데. 태구? Alright. 태구 아닌데, 태규인데. Yes, so I'm looking forward to my surgery tomorrow and thank you for watching guys. Bye. 바이.